조약 체결의 빌미가 된 운유호 사건은 과연 조선의 잘못 때문이었을까? 운유호 사건과 관련해 이제껏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 이것은 운유호 함장의 또 다른 보고서로 기존의 공식 보고서보다 열흘 빨리 작성된 것이다. 즉 이것이 함장이 쓴 최초의 보고서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운유호가 물을 구하러 강화도에 왔다는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운유호는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의도를 가지고 강화도에 접근했다. 해병 4명, 수보 10명에게 소총을 제참시키고 강화도로 나아갔습니다. 1차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게 단 하루의 사건이 아니고 3일간이었다는 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일 첫날에 뭐 청량권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요. 보트를 내려서 15명이 개인 화기 무장을 해가지고 접근을 광성보하고 초지전을 왔다 갔다 하는데 강화도로 들어온 운유호의 병사들은 무장한 상태였다. 다음 날 오전 8시에 돛대 국기를 개항했습니다. 정체를 밝히기 위해 처음부터 국기를 걸고 왔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이튿날에야 국기를 걸었다. 전쟁을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운유호는 처음부터 조선과 전쟁을 하러 온 것이었다. 우리가 먼저 40파운드 포를 발포했더니 8분 뒤에 조선도 역시 발포했습니다. 둘째 날 일본은 전투 태세를 갖추고 초지진을 공격했다. 일본이 먼저 발포하자 조선도 맞대응을 했다. 일본은 이 보고서를 무시하고 열흘 뒤 또 다른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부산에서 일본으로 돌아온 모리야마가 물을 보급받기 위해 접근했다는 점, 국기를 개항하고 있음에도 공격했다는 두 가지 점을 강조하도록 상부에 보고했으며 이를 받아들여 작성된 것이 2차 보고서입니다. 3년 전 일본은 조선의 초량 외관을 점령했다. 강화도 침략은 그때부터 준비된 것이었다. 초량 외관의 일본 관리가 작성한 보고서는 강화도 사건의 실체를 보여준다. 보고서는 운유호 사건이 있기 5개월 전에 작성됐다. 측량을 구실로 조선의 군함을 파견하면 이를 통해
조약을 유리하게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조선과의 관계에서 자기네 우위 또는 침략주의적인 입장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 기준이라고 그럴까, 이게 그 가이드라인이죠.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대로 그 실행이 됐고, 그 결과는 일본이 그 서양 열강국으로부터 받던 불평등 관계, 그하고 결국은 같은 평행선적인 그런 걸로 이끌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량 외관 점령으로 시작된 일본의 한반도 정벌 계획.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이 우니오 사건이었다. 그 결과 체결된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은 한반도 침략의 기반을 닦았다.